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다시 지상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건물이 태풍으로서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이 존속해야 또 건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 지상권이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권이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원래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함께 뭐죠? 함께 부의 부, 이게 부대한다의 부자입니다. 그다음 따라다니는 이게 종, 성질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7번 보시고 그럼 부종성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말로 해보세요. 이런 뜻인 거죠. 자, 다시 지상물이 얘를 이제 부정성이 없다, 안 따라다닌다 이거잖아요. 안 따라다닌다. 그럼 이제 안 따라다닌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또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존속한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 말할 때 뭐가 없다?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가 없어도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 지어놨는데 건물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멸실한 거죠.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그대로 뭐한다?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다음 또 이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할 때 그 보통 지료에 관한 내용을 정할까요, 안 정할까요? 지료에 관한 내용을 보통 정한다, 안 정한다? 보통 정해요. 왜냐하면 그 을이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뭐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 을이 갑의 땅을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지상권 설정해 준 갑은 30년 동안 자기 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99.9 지료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무슨 요건이 아니에요. 성립 요건,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료에 관한 내용을 설사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지료 안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만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의 무슨 요건은 아닌 거예요. 성립 요건은 아닌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갑시다. 235페이지 와서요. 밑으로 내려오면 아예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게 있죠.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부정성이 없다. 다시 하나 밑줄 하시고 지상권에 뭐가 없다고요? 부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그 뒤에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현재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뭐하고 성립하고 기존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이걸 더 줄여 말하면 뭐예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가 없어도 여기 뭐가 없어도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또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맨 밑에 줄 하나 밑줄 할까요? 지료의 지급은 모든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다만 이제 7번 다시 볼까요? 밑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직접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인데 지상권자 보호해 주려고 최단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우리 법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먼저 최단의 의미, 최장의 의미로 먼저 하고 갑시다.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갑 이 사람 이름 뭐죠? 임대인, 을은 임차인. 자, 그럼 이때 임차인한테 최단 존속 기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장 존속 기간 10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좋을까요? 최단 10년이 좋다, 최장 100년이 좋다.
먼저 이 최단 10년이라는 건 뭐냐면 임차인은 암만 못 살아도 무조건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을 했든지 상관없이 임차인은 무조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다는 뜻인 거고, 그다음 최장 존속기간 100년 이 말은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정했을 때 아무리 존속기간을 길게 정해도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을 아무리 길게 정해도 몇 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얘는 100년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100년만 안 넘으면 되는 거니까 1년으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그 집에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되는 거니까 최장 존속 기간을 뭐 100년이든 1000년이든 보장해 주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고 무선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단 존속 기간 1년보다는 2년이 좋고 2년보다는 5년이 좋고 5년보다는 10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무선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여기에요. 과연 경제적 이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얘가 경제적 약자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무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해요?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규정이 있는지 꼭 살펴두셔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서 점 3번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별표. 먼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80조 1항 계약으로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의 연함보다 그 다음 줄합니다. 단축하지 못한다. 몇 줄? 그러니까 단축하지 못한다는 건 최소 이 기간만큼은 꼭 보장을 해주라라는 뜻인 거예요. 옆에 씁시다. 그래서 이거 무슨 기간이냐면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쓰세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또박또박 써봐요. 다시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그러니까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일단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점 이렇게 돼 있죠. 그 1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건 1항 이렇게 있는 거고 1점 이렇게 되는 건 뭐라고 했죠? 1호, 2점은 2호, 3점 이렇게 되는 건 3호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1호 읽어보겠어요. 속조 찾았죠?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먼저 석조라고 되어 있네요. 석조. 석조 건물이니까 얘는 이제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석조니까 돌로 만들었다는 거고 석회전원. 석회는 그 석회 시멘트 말하는 겁니다. 연화전원. 연화조. 기와가 아니에요. 기와가 아니고 얘는 연화전원. 그 붉은 벽돌입니다. 붉은 벽돌. 그러니까 도심에 있다가 그 도심 바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도심만 좀 벗어나서 그 뭐 주로 성당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그게 연화조 건물인 겁니다. 대신 쓰지는 마세요. 뭐 돌, 시멘트, 뭐 붉은 벽돌 그 시험 문제 안 나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견고예요. 견고.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존속 기간 몇 년 된다는 거예요? 30년. 최소 몇 년간 쓸 수 있다? 30년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수목 소유. 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역시 최소 토지를 몇 년간 쓸 수 있다? 30년. 그리고 이유는 제가 있겠습니다.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몇 년? 15년. 그다음 3호 갑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동그라미 하시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몇 년? 5년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작물이 뭐 이외의 공작물인 거예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작물은 또 뭐예요? 공작물은 공작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은 다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공작물 맞죠? 건물로 사람이 뚝딱뚝 만들어낸 거잖아요. 책상, 의자 공작물에 해당되죠. 핸드폰도 공작물이고 육교 이런 것도 사람이 뚝딱뚝 만들어낸 거니까 다 공작물. 송전탑 같은 것도 다 공작물.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 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 공작물 중에 지상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칠판 와서 이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있는데 기간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0년, 15년, 5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30년짜리예요? 외울 때 견고수목. 그 다음에 공작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말하는 공작물은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그리고 이도저도 하는 게 15년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견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몇 년? 견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몇 년? 30년. 공작물 5년. 이도저도 하는 경우가 15년이에요. 자, 문제를 만들어낼 테니까 한번 해볼까요? 7번 보시고 다시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30년. 그다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30년. 그다음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5년. 그다음 이도저도 하는 경우가 15년.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해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다음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다음 육교 설치하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육교 설치하려고 지상권 설정 계약. 그리고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각각 최단 존속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최단 존속 기간의 합은 몇 년이에요? 합. 얘네들의 합. 먼저 하나씩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뭐야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최단 존속 기간 몇 년 되는 거예요? 이건 30년 되는 거죠. 그다음 소나무니까 나무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니까 몇 년? 30년이고 육교가 몇 년? 육교는 여기죠. 육교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니까 얘는 몇 년? 5년이고 목적 건물은 이제 이도저도 하는 경우죠. 이도저도 하는 경우니까 얘는 몇 년? 15년이에요. 이걸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 일단 이렇게 더해야 되죠. 이걸 더하고 이걸 더하면 몇 년이에요? 이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몇 년이 되는 거예요? 80년. 이거 제 모의고사 낼 순서가 오면 이거 내도록 하겠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80년인데 답은 몇 번이야? 1, 2, 3, 4, 5 중에 답 3번입니다. 답은 3번. 답도 알려주세요. 답도. 답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다음 송전탑 설치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단 존속 기간 몇 년 될까요? 몇 년 되죠? 5년. 전봇대 5년. 걔네들 왜 5년이에요? 걔네들 다 건물 이외 공작물이네. 건물 이외 공작물이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걸 써는 거죠. 육교, 뭐 송전탑, 전봇대 설치 이거 다 건물 이외 공작물, 건물 이외 공작물이어서 몇 년 되는 거죠? 5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이에요? 30년이니까 40년으로 정하는 거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40년으로 하자.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뭘 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 몇 년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최소 30년간 보장해 주라는 거니까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보다 길게 기간을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 20년으로 하자. 이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보다 길게 정하는 건 되지만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밑에 20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게 2항입니다. 2항. 잘 따라오세요. 자, 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 무효이다 그러면 틀려요. 뭐 한다고요? 연장한다는 겁니다.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최단 존속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칠판 다시 올까요? 그럼 이때 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존속 기간을 쓰지 않았어요. 존속 기간은 그냥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존속 기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로 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냥 이게 견고한 건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냥 몇 년으로 본다? 30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걸 정하고 있는 게 밑에 281조예요. 잘 따라오세요. 281조 계약으로 찾았어요? 281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에 줄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거기 전조의 최단 존속 기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기간을 써놔야 되겠네요. 그럼 몇 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으로 한다는 거죠.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줄 건 30년짜리 주고 5년짜리 줄 건 5년짜리 주고 그다음 15년짜리 줄 건 15년짜리 준다는 겁니다. 다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30년, 15년, 5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써먹을 만한 게 2항이에요. 2항. 자, 2항 가서 지상권 설정 당시에 최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그럼 7번 다시 오세요. 읽고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몇 년으로 본다는 거죠? 30년. 그다음에 이번엔 목조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목조 건물이니까 그냥 몇 년으로 본다? 15년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목조 건물을 지을 건지 이렇게 종류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안 정한 거예요. 그냥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목조 건물인지 종류를 이제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특별한 종류를 정하면 그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냥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존속기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럼 이때는 그냥 몇 년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15년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럼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그냥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럼 땅을 몇 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30년이 아니죠. 다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1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건물을 지었든지 간에 그냥 15년짜리가 되는 거예요. 뒤늦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몇 년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그때 의미가 있는 조문이에요. 다시 2항 다시 지상권 설정 당시에 찾았어요? 다시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무엇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몇 년으로 본다?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15년. 그다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그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죠.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럼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 수목은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작물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잖아요. 그럼 수목은 사람이 뚝딱뚝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죠. 그럼 수목은 공작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아까 요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존속 기간을 정해도 최소 몇 년간 보장되는 거예요. 30년. 그다음 나무를 심기로 하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무조건 최소 몇 년간 보장되는 거예요. 30년간 보장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밑에 쭉 내려와 볼까요? 자, 그래서 2번에 갑시다. 2번 따라서 수목의 존속 기간 찾았어요? 수목의 존속 기간은 언제나 몇 년? 30년. 이렇게 써도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언제나의 뜻이 뭐예요? 언제나. 써볼까요? 언제나의 뜻이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이런 뜻인 거예요. 존속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최소 몇 년간 보장되게 된다. 30년간 보장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내용이 요거예요. 지상권에는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최단 존속 기간에 이제 대응되는 게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인 거죠. 근데 읽어보니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마라 이런 규정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최장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때 몇 년 넘지 마라라고 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과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정하는 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영구 무한으로 을이 계속 땅을 쓰고 갑은 전혀 땅을 못 쓰고 이런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왜 될까요?
지료 지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금 무한으로 을이 갑의 땅을 써도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계속 뭘 지급받아요. 지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연금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